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시어머니 간섭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떤 집도 제가 봤냐면요, 시어머니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 세트 있잖아요. 이 그릇 세트가 너무 좋다, 그래서 며느리 집도 똑같은 세트를 다 진열을 해준 거죠. 근데 친정 어머니께서 준비해줬던 그릇은 다 싸가지고 창고에 넣고 그걸 쓰기를 강요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며느리 너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뭐든지 너의 모든 문화는 나의 뜻대로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안녕하세요. 10년차 부부 해결사 정다운입니다. 무조건 통제의 가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정말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시어머니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얘기와 통제의 가면일 때의 차이는 뭐냐면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통제의 가면일 때는 나의 얘기를 다 듣고 살아야 돼 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막상 며느리들이 느낄 때는 시어머니가 딸 같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언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야, 엄마면 설거지를 해도 기쁘잖아요.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지만 딸이 뭘 해놓으면 어우 잘했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시어머니들의 대다수는 뭘 해놓으면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시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통제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싶은 마음인 것이지 딸이다 라고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월드 사례는 10년 동안 만나본 사례만 해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냥 톡 튀어나오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즘 시어머니들 중에 이런 문제들이 많죠. 우리 아들은 내 반찬만 먹어. 그러니까 매주 반찬을 해다 주시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우리 요즘 시어머니들은 이제 이 방송 매체라든가 미디어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아들집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들 며느리가. 그래서 가는 건 불편하니 이 반찬을 들고 어디를 가냐면은 며느리 직장으로 가는 거죠. 실제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 직장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니, 너희 먹을 거 다 해주고, 니들은 돈도 아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다 해주면 너희는 생활비도 아끼고 얼마나 좋니, 이러면서 매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생색대망이죠. 이걸 가지고 그럼 아들 직장으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왜 며느리 직장으로 올까요? 어머니의 말씀은 친해지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 100배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이제 요즘 뭐 같이 생활을 해보면은 이제 결혼한 아들 며느리 이게 둘이 살고 있어요. 둘 다 직장인이에요. 그 집에서 밥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아유,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죠. 저녁이면 회사에서 먹고 가기도 하고 회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마주 앉아서 밥 먹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안 먹고 오고 회사에서 간단하게 먹고 점심 당연히 회사에서 먹고 저녁에는 퇴근해 갖고 와서는 각자 일 하다가 어느 날 한번 주말에나 먹을까? 이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반찬이 소비가 되질 않아요. 당연히 안 해오시는 게 좋죠. 근데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 반찬을 해오면서 생색을 어떻게 낼까요?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내가 이거 아주 멸치 이거 다 따가지고 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 들어놓으시죠. 그러면 이제 초보 며느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고생하고 힘들지, 우리 괜찮아요, 어머니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안 들어주시면서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색은 며느리한테 내고, 이러니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진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 며느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니가 안 들어주시고, 아들이 나서가 엄마 괜찮다고 얘기해도 어머니가 주구장창해서 며느리가 이혼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을 넘는 간섭. 야, 내 아들 집인데 내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니? 이건 최악의 시어머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즘 누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요, 실은. 거기다가 약간 집에다가 돈을 좀 보태주시잖아요. 그러면 더 심한 경우들이 있죠. 거기다가 집에 오면 그냥 가지 않으세요. 냉장고도 좀 뒤져보시고 옷장도 좀 열어보시고 약간 이러면서 모든 걸 참견하시면서 이제 훈수를 두시는 시어머니. 이게 이제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들 편만 드는 시어머니. 어머니, 땡땡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가 저한테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걔는 왜 그랬다니, 이게 아니고 야 걔가 그럴 때는 이유가 있지, 너가 좀 더 잘하면 얘가 안 그런단다, 나하고 살 때는 안 그랬는데 너하고 사는데 왜 그런다니,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아들 편만 드는 시어머니. 이러면은 대화의 소통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벽돌 쌓아가듯이 벽이 쌓아가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야, 너희 집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안 그래, 그래서 우리 집 문화를 강요하는 시어머니.
최악이죠. 이건 뭐예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말이라고 보죠. 너희 집에서는 잘못 자랐구나. 근데 우리 집 문화가 맞으니까 너희 집 문화 고수하지 말고 우리 집 문화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보편적인 남편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는 안 그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안 그래. 우리 엄마 얼마나 쿨한데 나한테 별로 통제 같은 거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안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좀 불편하다고 얘기해서 그때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안 그래.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또요, 무서운 게 뭐냐면 통화가 다 녹음이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한테만 전화해서 얘기한 거를 며느리가 자동 녹음이 돼 있어. 근데 남편이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를 오픈을 하게 돼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엄마가 이 정도라고?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교하는 언어. 우리 엄마한테 실망하는 제일 키포인트. 남의 집 며느리하고 비교하는 어머니. 이걸 보면서 좀 실망하게 돼요. 우리 엄마가 이런 면이 있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본인의 여동생의 며느리 얘기를 한다던가 남의 집 며느리를 얘기를 하면서 비교하는 어머니의 언어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경계를 침범하는 어머니. 이 경계를 침범한다는 게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아무 때나 벨을 누르고 오는 것도 당연히 문제고 비밀번호 가르쳐달라고 하는 어머니, 이거는 이제 요즘 남편들도 비밀번호 정도는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는 어머니한테 좀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이거 가르쳐주라고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침범하는 어머니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자신의 감정이 화가 나거나 감정적이게 되면 아무 때나 전화를 해요. 새벽이고 밤늦게고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약간 이런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조금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들이 있죠. 희생을 강요하는 어머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결혼 전에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가 결혼 후에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넌 걔만 중요하니? 난 안 중요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어머니들. 이러면은 아들들도 어머니한테 좀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말한 모든 내용의 반대로 왔으면 어찌 보면 정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은 요즘은 나쁜 시어머니만 계신 건 아니에요. 10월드 문제를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불편한 얘기들만 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불편한데 시어머니가 좋아서 못 헤어지겠다라는 친구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원장님 상담으로 온 이유는요. 남편만 보면 저는 이 결혼 하면 안 돼요. 유지하면 안 돼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시어머니들은 어떻느냐. 첫 번째, 무작정 나의 사고방식을 강요하지 않아요. 며느리의 행동이라든가 언어들이 좀 불편하고 부족해 보이고 자신의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계를 잘 지킵니다. 며느리에게 만남을 갖기를 원하거나 집안에 행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언제 땡땡이 우리 제사니까 그거 챙겨야지. 이렇게 해서 며느리한테 내가 아랫사람에게 지휘하듯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일하고 있는 중이니까 꼭 참여하지는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시간이 된다면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시어머니. 이러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일 있는 일인데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2, 3주 정도 전에 이런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괜찮으면 와도 되고 괜찮지 않으면은 너의 일을 봐도 된단다. 너의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시어머니. 이런 분들은 뭔가 자신을 배려해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남편이 중재자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중재를 잘못해서 어머니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아내하고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 중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갈등을 회피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로부터 지속된 어떤 간섭이라든가 잔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 말을 계속 엄마한테 토를 달거나 어떤 나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 엄마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피곤함이 누적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대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는 습관이 가져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도 그렇게 우리 엄마랑 살았으니까 아내에게 너도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우리 엄마하고 계속 얘기하면 절대 이기지 못해. 우리 엄마는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그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내 아내에게도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세 번째는 약간 역할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의 아들로 삶을 살고 있다가 결혼을 통해서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잖아요. 그럼 역할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죠. 왜냐하면 아들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 남편의 역할을 하나 더 얹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 어디 지점을 찾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0년 동안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다면 내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으면 역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바뀐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럼 내가 남편의 역할로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남편들은 이 중간에서 어머니의 아들의 역할과 아내의 남편의 역할 어느 지점을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건 좀 단호하게 나는 그 전 원가족과의 가정 안에서 가정은 벗어나 있는 나와 있는 상태고 나는 새로운 가정의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할머니들이 많이 돌봐주시잖아요. 저도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맡겨주면 정말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 할머니로서 제가 잘 돌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도 또 딸 입장에서도 내 부모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즘 육아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의가상에서 얼굴을 안 보는 집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선을 자꾸 넘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아이를 잘 돌봐주는 것은 그냥 아이만 돌보면 되는데 가족 살림에 대한 훈수를 많이 두게 되고 육아에 대한 간섭을 하게 되죠. 이제 이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아들 며느리도 문제인 게 뭐냐면 베이비시터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을 정하잖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시간당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어머니나 아버님이 봐주시게 되면 어때요?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세워놓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엄마 나 오늘 뭐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의 그 시간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럼 엄마도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린이집 갔다 온 4시부터 저희가 퇴근하는 7시까지 봐주세요. 월요일 수요일은 저희가 일이 있으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 그때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명확하게 지켜서 어머니가 육아에만 딱 전념할 수 있고 딱 퇴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내가 여기에 육아를 참여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 집에 살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찌 보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머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 어머니한테 정말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어머니들이 약간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인정받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듣고 싶은 말이겠죠? 듣기 싫은 말은 뭘까요, 그러면? 어머니 우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완전히 선 긋는 며느리의 언어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는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보편적인 시어머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얘가 정이 없냐 이런 말들은 약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 필요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 보면서 이거는 진짜 말해주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약간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드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긴 한데 이걸 듣고 어떤 며느님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원장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마음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고 싶지만 솔직히 어머니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딱 이런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하면 좋을 말들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러는데 많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들은 매우 좋아하죠.
흡족해 하십니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많이 알려줄게. 야, 처음에 다 그래. 이러면서 막 알려주고 싶죠. 근데 요즘 며느리가 남의 집 가가지고 음식하고 식사 준비하려고 결혼한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이런 문제를 아직도 논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딱 이걸 질문에 답을 탁하는 순간 여기다 뭐 넣지? 할 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부부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얘기할게요.